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좀, 그렇게 안녕하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기가 좀 그러네요. 오늘은 하남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난 15일이죠. 지난 15일 날 하남시 공무원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돼가지고, 자, 어찌됐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하남시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지금 어째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9월 15일 예,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던 행정민원팀장 A 씨가 예, 15일 오후 3시경, 아마 3시경으로 추정됩니다. 사망하는 순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119에 신고 접수가 된 시각이 15시 24분. 그래서 구급대가 바로 도착해서 닥터 헬기로 이제는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후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게 근무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죠. 지금 근무 중에 네. 그런 일이 생긴 걸로 지금 사건이 생긴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직 그 진행은 지금 어떻게 좀 그 이후로 현재 원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죠. 뭐 이제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19일 날 9월 19일 시하고 노사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예, 진상조사단 구성에 합의를 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 네. 25일이죠. 예. 오늘 촬영 당일 25일 오늘 본격 진상조사 아니,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A 팀장의 사망 원인을 두고 네. 여러 가지 설들이 좀 맞습니다. 많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 뭐그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지요. 네. 예. 이게 이제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 이제 특정 단체 예, 로부터 그 업무와 관련돼 있는 뭐 굉장히 부당한 뭐 지시 내지는 압력을 받았다 하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걸 감내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그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시에다가 예,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음, 고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또 유가족이 억울하지 않도록 예, 정확한 원인을 규명을 하자.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로가 이 합의가 돼서 진상조사단을 아마 외부인까지 참여시키는 네.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시키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해서 이게 아마 꾸려졌죠? 네. 네. 예. 그게 며칠 날이죠? 19일 날 합의가 돼서 이후 이제 구성이 진행됐고 꾸려졌고 오늘 25일, 9월 25일 오늘부터 진상조사가 착수됐습니다. 그럼 이제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네.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 오후 2시에 첫 회의를 열었다고 하니까요. 네. 네,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뭐 한번 기다려봐야죠. 추리시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그 유족 이 고인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예, 모 매체하고 뭐 만나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매체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예. 의견을 뭐 밝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수사도 아마 뭐 요구를 하면은 수사도 곧 착수하지 않을까. 예. 뭐 그렇게 지금 예측됩니다. 차관 뭐 어쨌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어쨌든 고인의 어떤 애도를 표합니다. 아무튼 요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계속 좀 살펴보시고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그렇게만 말씀하고 끝날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꼭 비단 이런 일이 고 동사무소, 고 행정복지센터 거기만 국한된 건 아니고 예, 다른 데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들도 상당히 그 좀 과격한 민원인들이 많아가지고 네. 지금 뭐 한마디로 민원인의 갑질. 그렇죠. 네.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저 민원 대응하는 훈련도 하고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과격한 민원인들 그 직원들에게 욕설 막 퍼붓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적 접촉도 뭐 불사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민원인들이 물론 불만이 있어서 관청을 찾고 하시겠지만 좀 그런 과격한 행동이라든가 그렇죠. 네. 또 그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건 진짜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뭐 네, 네.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뭐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면은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교사들도 많이 그래서 아유 지금 뭐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뭐 모든 분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만은 특히 이번 이 공무원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고 또 시민을 같은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고 네. 같은 이웃인데 이웃끼리 뭔가 이렇게 민원에 해당되는 대응하는 부분을 너무 갑질, 흔히 말하는 갑질로 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같은 이웃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결국 그분도 하남 시민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또 민원을 하더라도 하남시를 위한 거고 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지혜를 모으고 좀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언성이 높아지거나 이러면 좀 앞으로는 다 우리가 지양해야 할 점이 아닌가. 꼭 하남10분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갑질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 번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섰을 때 하는 걸 돌이켜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A 팀장이라는 분이 나이도 많지 않아요. 이제 네. 뭐 44인가 네. 40대 초반인데 네. 그 부인도 공무원이에요. 네. 부인도 시청에 근무하는 부부 공무원이었었는데 지금 부인은 완전히 뭐 멘붕이 와가지고 이 경영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라고 내가 어저께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렇고 또 딸이 어린 초등학교 다니는 딸 아이가 2명 있다고 하는데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게 뭐 남의 일 같지 않고 그렇죠. 진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재발 방지 책을 시에서도 단단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시도 또 노동조합도 아무튼 한 점 의혹 없도록 조사단 꾸렸으니까 철저하게 좀 밝혀내서 고의 되신 분의 좀 억울함이 없도록 그런 것도 좀 잘 좀 헤아려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발 방지책 진짜 철저하게 마련해서 이런 일이 좀 앞으로는 생기지 않았으면은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게 우리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고인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강한데 우리 그 사회 전반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뭔가 이제 대화나 어떤 의논을 통해 가지고 풀어나가는 이런 합리적인 문화가 아니라 감정적이에요,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를 찾겠다라고 하는 이제 권리 의식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합리적인 면은 없어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대부분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정책적인 면을 떠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 전체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합니다. 100%. 뭐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뭔가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뭐 안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씩뿐이 아니고 아까 전에 조금 아까 언급했지만 교사 문제들도 그렇고 학부형들도 너무나 자식들 과잉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진짜 그림자도 밟고 저희들 매도 많이 맞고 학교 다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학부모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 가서 말 한마디 못했어요. 예? 물론 이제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잘했던 건 알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너무 요즘 지나친 것 같아가지고 자식들을 과잉 보호하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학교 쫓아가가지고 선생들에게 그냥 요즘에 선생님들이 학생된 것 같고 학생들이 이제 상전되고 뭐 이런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또 이제 저한테 꽉 와닿는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가 21세기 논리적인 자녀 기르기 제가 여기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에겐 이성과 감정이 있는데 우리의 지금까지 교육의 상태 보면 감정 교육은 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성의 힘을 기르는 교육이 참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에 대한 교육을 기르는 것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감정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사실 교과서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교과서에 대한 보면은 우리 국어교과서에 보면 먼저 감정적인 교육부터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감정 교육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힘을 기르는 그런 힘을 기르는 교육보다는 감정적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땐 가만히 있고요. 감정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때 폭발해야 되는데 이성적인 힘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 전반에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더군다나 앞으로 21세기 살아가는 이 어린이들한테는 더 필요하죠. 더 우리가 이런 미디어에 취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의 힘이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무튼 이 문제는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저희들도 이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고, 예. 또 이제 조사 결과 진짜로 뭐 주민단체 특정 단체의 무슨 그 갑질 행위라든가 뭐 이런 게 만약에 있었다고 드러나면은 그건 상당히 좀 세게 처벌을 해서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하고, 저희들도 진짜 후속 취재 열심히 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진행되는 후속 처리 우리 이 기자님 예, 열심히 잘 챙겨서 해서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또 우리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좀 우울한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